여태 잡은 갑오징어 중에서 서귀포에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제 손 보세요, 손. 이거 무조건 키로 오버입니다, 이거. 무조건 키로 넘어. 제가 스마트호 타면 지금 뽑기 연박자가 많아서 뽑기를 하는데 뽑기가 맨날 꼴찌였어요. 낮은 수 1번을 뽑아야 되는데 계속 4명이 뽑으면은 4, 3 오늘 5명이 뽑았는데 오늘 선장님이 오늘은 그럼 높은 수가 먼저 좋은 자리에 들어갑시다 했는데 오늘도 4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미 들어왔습니다. 저 커피 있어요. 있어요? 네, 뭐 사왔어요. 시원한 거 마시려고 사왔어요. 그래요? 잘 마실게요. 어우, 안녕하세요. 멸치 좀 드릴까요? 조금만. 이거 전부 다 내 멸치만. 비닐이 없나? 비닐? 안녕하세요. 계세요. 이렇게 누가 준 거야? 미끄러워요? 많이 미끄럽네? (2026년 4월 30일입니다) 자, 4월의 마지막 날, 시즌 마지막이 될 출조일 수도 있어요. 졸업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정말 좋고 지금까지 바람만 좀 없네요.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옷을 좀 두껍게 입고 나왔어요. 바람 예보도 좀 있었는데 예보랑은 전혀 다르네요. 정말 잔잔합니다. 오늘은 좀 액션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배를 스마트호를 4일째 지금 타고 있어요. 배마다 이제 조금씩 특징이 있잖아요. 스마트호 특징은 이제 품이 좀 작아서 겉조를 탄다. 그리고 배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롤링이 없다 보니까 거치가 제 역할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상한 마리수보다 한 10마리 정도가 좀 빠지는 그런 기분? 그런 상황이죠. 근데 낚시는 정말 편해요. 이 배가 넓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포인트란다. 자리가 이게 정말 의미가 없어요. 제가 선수에서도 해봤고 선미에서도 해봤는데 선수 선미나 자리 마리수 차이가 그렇게 없었어요. 좋은 배예요, 이런 배들. 자리 스트레스 없이 낚시하기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블루코어 C180, 지금 바람이 없어도 오늘은 블루코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게 좀 경질 때고 이거를 오늘은 손으로 액션을 직접 주면서 운영을 할 거예요. 자, 입질 않네요. 쭉 당겼습니다. 당겼는데 쭉 당겼거든요. 다시 한번 바닥을 찍어서 좀 기다려 볼게요. 쫀쫀쫀쫀 거리면서 계속 액션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타임에 또 롤링이 살짝 있네요. 이 정도면 다시 또 거치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쭉 한번 당겼어요. 왔습니다. 여태 잡은 갑오징어 중에서 서귀포에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제 손 보세요, 손. 이거 무조건 키로 오버입니다, 이거. 무조건 키로 넘어. 이거 무조건 키로가 넘어. 네, 키로 넘을 것 같아.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좋아요 별로 잘 안 누르는 구독자 잘라. 좋아요 잘 안 누르는 구독자께 잘라. 욕만 안 하고 가면 고맙죠 뭐. 오늘은 물이 육물, 내일이 아마 살이 불 때예요. 조류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바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낚시하기 정말 좋은 날이에요. 이런 날 캐스팅하면 비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킵이 됩니다. 그래서 살짝 캐스팅을 해서 끌어오면서 낚시를 하면 이제 입질을 되게 빨리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손으로 액션을 딱 주면서 핸드 액션을 살짝 주고 거치를 올려놓으면은 입질 타임을 볼 수 있을 건데
한 대는 제가 오늘 핸들링을 계속 할 거예요. 입질 온 게 봉돌 단차는 거의 10cm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가지줄은 60, 70 정도. 물이 좀 잘 가는 날이기 때문에 삽목을 조류에 많이 태우고 있어요. 살살 흐르면서 자연스러운 배 롤링에 입질을 받았습니다. 무늬애기 같은 경우는 가지줄을 이제 길게 안 줘도 돼요. 그거는 조류를 타면서 오는 게 아니라 살짝 튕겨지는 액션에 반응을 하는 거기. 그 튕겨지는 액션이 제대로 애기에 바로 전달이 되려면 가지줄이 좀 길지 않은 게 좋습니다. 물론 뭐 물이 잘 가서 조류 받으면 사실 어떤 애기도 입질 다 잘 받아요. 근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은 쫀쫀 쿵 바닥 살짝 짚고 텐션 열어주고 누렇게 질질 끌고 오다가 한 개 더 좋겠죠. 그리고 오징어가 개체수가 이렇게 많이 없다고 해도 오징어 활성도 자체가 좋기 때문에 뭔가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영역에 대한 강력한 공격성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산란기에 접어들었을 텐데 감히 네가 내 앞을 지나간다고 와가지고 화풀이로 한번 깨물기도 해요. 서귀포권에서도 좋은 바람이 남풍이에요. 남풍 그리고 북풍. 남풍이 불어야 이제 배가 이제 물때 따라서 날물 때는 이제 동쪽으로 가고 들물 때는 서쪽으로 가거든요. 배가 날물 조류가 더 세요. 호로시로 본류랑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 되게 센데, 이게 바람이 불면, 동풍이나 서풍이나 불면 바람이 이제 배가 진입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항상 바람이 불 수밖에 없어요. 오전이든 오후든 한 타임은 물돌이가 뭐 하루에 보면은 물돌이를 2번 다 경험을 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맞바람인 경우는 뒷바람 타고 배가 쭉쭉 밀리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맞바람인 경우는 되게 좀 애매하잖아요. 결국에는 불편한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 좁은 물대 같은 경우나 배가 멈춰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 한 물대를 버려야 되니까. 날물, 들물 다 잘 타려면 남풍 타고 배가 남쪽을 바라보고 가고 있으면 좌연이든 우연으로, 좌연, 우연 진입 이런 식으로 고루고루 옆으로 진입을 하잖아요. 상당히 낚시하기 되게 좋아져요. 조가도 되게 괜찮고.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정말 많이 잡은 날은 대부분 다 남풍 부는 날이었어요. 서귀포권에 배가 엄청 많아요. 지금 육안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넷, 다,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일단은 대충 네,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번 펴주세요. 지금 배 돌고 있습니다. 동시. 채비가 걸릴 수도 있겠네요. 아닌가? 와우. 이런 애들이 암놈이야. 조그만 애들. 줄 알았더니 순놈이네. 이게 순놈무늬가 보이네. 이렇게. 아이고, 안 나오다가 40도가 입질 없다가 두 마리가 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자, 봉돌 50호 사용하고 있고요. 블루코. 으쇼! 비거리는 17m 정도?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 배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배가 돌고 있거든요. 이렇게 던져주면 이제 발 밑에 딱 떨어집니다. 감기 속도 15. 감기 속도 15입니다. 16, 17? 그 정도 괜찮은데 지금 배가 살짝 밀리고 있어가지고 부하가 많이 있어요. 오징어도 꽤 크고 빨리 올리다 보니까 릴이 너무 많이 마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올리고 있습니다. 15 정도? 그냥 40호보다는 50호 정도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40호로 낚시가 안 되는 상황이 너무 자주 발생을 하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50호를 사용하나 생각을 하고 로드가 50호를 감당할 수 있는 로드를 사용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배 밑으로 라인이 이빨에 들어가요. 이거 오면은 아이고 배쪽 쓸리면서 올라온다. 걸리시면 풀어주세요. 줄
걸리신 분 풀어줘. 올렸다 내리세요. 그냥 내비두시만 해도 반대편으로 걸립니다. 바람에 그냥 사무장님 뜰채 좋습니다. 뜰채 좀. 그러면 좀 올렸다 저 줄 좀 풀어줘요 가. 그냥 두시면 계속 걸려요. 일로 와봐 일로. 저 줄 누가 줄 계속 당기고 있어 지금 걸렸는데 올라오다가. 줄 좀 풀어줘야죠. 풀어주세요. 됐어. 됐어요. 이 끝물이라고 느껴지는 게 나오는 게 다 순놈이에요. 암놈이 없습니다. 이번 물때 보고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왔어. 지금 손으로 핸들링 액션에서 잡고 있어요. 떨어지고 지금 피딩 구간이라서 살짝 흔들면 쭉 잡아당깁니다. 상당히 준수한 CR. 얘도 그냥 애기 물고 왔어요. 후킹이 안 되고 그냥 애기를 안고 올라와요. 지금 오징어가 안 걸려요. 나는 60%. 열 마리 좀 넘게 잡았는데, 와, 사이즈 정말 좋네요. 자, 60호 봉돌, 블루코. 60호 힘새예요. 자, 이게 이래야지 캐스팅도 어느 정도 비거리가 나오고요. 제 주력대입니다. 제주도 갑오징어, 텐빈. 너무 땡기지 말고 어느 정도만 땡겨라. 핸들링 아마 주력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7대3 ML 연질로드로 그냥 자동 거치 바닥 통통통통 치는 액션 맞춰놓고 하나는 핸들링을 하고 있어요. 두 개 다 핸들링을 할까 했는데 조금 뭐랄까 뭐 입질이 막 터지는 그게 아니어서 좀 지루하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치만 해도 잘 묻니다. 지금 부지런히 잡아야 돼요. 나는 행복합니다. 자, 다 찍었으면 던져진 만큼 회수하고 살짝 바닥에서 살짝 쫀쫀쫀쫀쫀쫀쫀쫀쫀쫀쫀. 이게 봉돌이 이렇게 막 흔들려야지 이 봉돌의 그 진동, 그리고 야광 봉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멀리 있는 갑오징어들한테 확실하게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봉돌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가시줄을 길게 둔 애기는 되게 안정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약간 좀 병든 고기처럼. 그리고 당연히 와서 봉돌을 보다가 바로 옆에 있는 애기를 공격을 하겠죠? 그게 저의 이미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봉돌을 잡는 날이 있어요. 그럼 활성도가 정말 좋은 날이거든요. 그럼 봉돌 잡아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봉돌을 잡을 정도로 활성도가 좋을 때는 가시줄을 되게 짧게 해주고요. 애기도 액션을 크게 나오게, 애기 액션이 크게 나오게 가시줄을 되게 짧게 해주고, 그때도 이렇게 흔듭니다. 자, 올라오게 됐으니까 크게 한번 액션 탁 주고 같이 해놓고 회수. 점점 사이즈가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 스마트온은 진짜 이 스마트온 최고의 아웃풋은 이 뜰채입니다. 바구니 뜰채가 아니라서 너무 좋아요. 이 뜰채는 거둔 다음에 세로로 들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 바구니는 그런 식으로 들면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선으로 이렇게 무게로 들어서 떠야 되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뜰채질을 안 하는데 힘들어서. 아, 스마트온 뜰채 너무 탐납니다. 이 참 낚싯대 선사 바꿔 탈 때마다 저는 좀 민감해가지고 이 배에 제가 낚시를 최적화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무래도 거치 낚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배 롤링에 의해서 액션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핸들링을 하면은 그 고저차가 기복 차이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핸들링이 아니라 거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제가 조절해서 맞추느라고 이 연박을 하면 그런 것들을 금방금방 조율할 수 있죠. 아, 잘 나온다. 갑 사이즈가 이만해요 지금. 어휴. 이거 방탄유리야 이 새끼야. 바늘에 이런 식으로 껍질이 여러 개 박혀야지 푹 들어가야지 안 떨어져요. 그래서 바늘이 좀 길고 깊어야 됩니다. 오징어가 크면 클수록 껍질이 질겨지기도 하지만 지금 너울이 있기 때문에 너울에 뭐 쑥쑥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바늘 벌어져서 빠지더라고요. 아빠들이구만. 자, 배는 지금 뒤로 가고 있어요, 뒤로. 뒤로 가고 있대요. 근데 선속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되게 천천히 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괴로운 상황이에요. 서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한 마리씩 잡고 있지만 그 외 나머지 분들은 거의 못 잡아요. 어차피 배는 물은 계속 돌기 때문에 이런 행운도 잠깐 좀 있으면 어차피 물이 돌면서 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와, 엄청 크다. 아, 따가워. 아, 지금 오징어 사이즈가 이래. 스나이퍼! 와씨! 오, 딱총 날 뻔했는데. 갑자기 핸들 확 돌아가지고, 씨. 이거 아까 뜰채질 할 때부터 당기고 있었어요. 일반 액인데. 언제까지 한번 당기나 한번 보자 했더니 계속 당기고 있네. 역시 불꽃 활성도의 시즌이다. 또 내가 또 뜰채로 대가리 한번 맞출게. 내가 아까 떨어졌잖아요. 살짝 빠진 것 같아. 얘가 이렇게 뜬다. 네. 방수로. 오케이. 씨알 좋아. 우와, 왜 도망가? 가만히 있어 좀. 뜰채 좀 가만히. 뜰채 넣어야 돼. 자꾸 움직여.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졸라 크네. 아씨, 졸라 크네. 자, 갑니다. 뜰채 가져와야지. 쓸 수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군함그린 3호 슈퍼샬로우입니다. 으이차. 사이즈, 좋아. 화났어요. 이게 시즌이 정말 끝날 때가 됐다 하고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사이즈, 그리고 순놈, 전부 다 순놈. 앞놈은 알붙이느라고 먹일동 안 하고 얘도 이렇게 공격 성향 때문에 올라타는 것 같아. 잡어 한 마리. 우와. 잡어. 이게 맞아 이게? 무게감이 실립니다. 오케이. 참제! 자, 처음에 세게 릴로 같이 후킹을 해주고, 지금 너울이 많이 없으니까 16 정도로만 천천히 올릴게요. 아침에 되게 추웠는데 지금 더워요. 또 구름이 껴있는 상태인데도 햇빛이 엄청 뜨겁습니다. 이 4월 마지막 5월달부터는 해 없으면 아마 엄청 더울 거예요. 수온이 엄청 빨리 오를 거예요. 이제 햇빛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고 남풍이 불면 더운 물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난류가 많이 유입돼 가지고 수온이 한순간에 오릅니다. 그냥 바람 한번 불면 2, 3도 올라갈 거예요. 한 번 더 쓰자. 뿅. 이게 거치 낚시가 장판에는 입질 보기에 되게 쉽지가 않아요. 잘 물지도 않고. 그래서 피딩 구간에는 손으로 계속 액션을 주면서 빨리빨리 잡아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거치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때 좀 시간을 줄인다? 그런 느낌? 그리고 서귀포는 물돌이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하루에 2번 물 방향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비 걸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저는 거치니까 오늘 아예 그냥 맨 뒷자리고, 제가 채비가 뒤로 날아가지 않게 하려고 오늘 지금 이거 60호까지 쓰고 있어요. 오케이. 자, 갑시다. 이거 60호입니다. 이게 블루코 180. 마지막에 애기가 통 튕기면서 애기가 뒤집히는 거 봤어요. 이러면 안 돼. 자, 이게 똥 때문에 하나, 둘. 어, 60호 봉돌. 자, 이게 수심이 120m권이잖아요. 이게 선장님들이 다 40호에서 정말 40호가 최저가된 낚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보통 로드들이 보통 이제 80호까지 감당할 수 있게 세팅이 돼서 나오고, 수심에 따라서 80호 봉돌까지도 운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조업 나갈 때 100호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채비가 안 날리는 게 더 중요하고, 많이 날린다 싶으면 어쨌든 가시줄을 길게 주면 되거든요. 100호 봉돌 쓸 때 뭐 입질을 안 본다? 아니요, 갑오징어 엄청 커가지고 달리면은 푹 쳐져요. 그래서 봉돌 무게는 입질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봉돌이 무거우면 손목이나 이런 데가
많이 힘들잖아요.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근데 저는 거치해놓고 낚시를 하잖아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50호 정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라인을 좀 두껍게 쓰면 50호. 풍이 잘 들어가는 배들도 있어요. 그런 선사 타면은 제가 40호 이상으로 잘 안 쓰거든요. 딱 탔을 때 이 채비가 좀 일자로 잘 뚝뚝 떨어지는 배가 있고 좀 날리는 배가 있어요. 그 배에 맞춰서 낚시를 해야 됩니다. 좀 날리는 배인데 타가지고 40호 목도를 쓰라는 했으니까 40호 써야지 해놓고 바닥도 못 찍고 채비 엄청 날리고 이러면은 낚시를 못 하잖아. 어쨌든 조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왔습니다. 아이고, 떨어졌다. 자, 침질하는데 블르덩 떨어졌습니다. 오늘 지금 다시 올라탔어요. 쭉쭉 당깁니다. 아우, 또 떨어졌어요. 미치겠네.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잠깐만요. 먹기 냅둬야 되겠어요. 지금 또 올라탔거든요. 자, 오케이. 제가 손으로 해서 액션을 줘가지고 잡은 겁니다. 핸드 액션으로. 아우, 똥. 아이. 저거 놓은 것 같아. 오케이. 좋았어요. 아니구나. 더 공부 하나 제가 짧게 넘어져도 되고요. 이거 그냥 여기다.